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정해진 미래 시리즈입니다. 2016년 9월, 2018년 5월에 차례로 출간되었죠. 저자는 서울대 조영태 교수로 국내 인구학의 권위자이자 두 딸 과외 안 시킨다는 인터뷰로 화제된 바가 있습니다. 주로 2017년 방송 활동을 하였죠. 1권의 목차는 2017년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게 사회의 다운사이징을 요구합니다. 이는 세대와 상별 간의 사회적 양보와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먼저 서론으로 저자는 가족의 고정관념부터 부수고 시작합니다. 이미 한국의 남성 10명 중 3명은 아이를 낳지 않고 2명은 일본의 추세를 따라간다면 평생 결혼도 하지 않게 됩니다. 주택 및 정책 보급 기준인 4인 가구는 2000년 이후 오히려 소수입니다. 1, 2인 가구가 이미 과반을 차지하고 서울에서는 매년 5만 가구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의 면적을 선택하는 기준은 구성원의 숫자입니다. 1, 2인 가구의 증가에 맞췄다면 최소형 소형이 증가했어야겠죠. 하지만 자본 논리에 따라 단지의 가격을 올리는 중대형, 대형 위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1, 2인 가구가 정작 수도권 소형 아파트의 구매층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저출산 단원에서는 학생의 급감으로 인해 교사와 대학 강사들의 시위로 시작합니다. 학급 또는 학교의 학생 수를 줄여서 지방의 학급,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중학교 500여 곳이 필요 없어지고 2021년엔 대학들이 문을 닫습니다. 2002년생 이후로 대학 경쟁률은 1대1 시대가 열려서 저자가 말했던 학생들 과외 안 시켜도 된다는 이유가 이것이죠. 반대로 중고졸자의 신규 취업자 수는 괴멸 예정이므로 지게차, 3D 직업, 농업이 대우받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2016년 원안에 따랐으면 20대 남성의 30%가 군대에 있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방 대학 소멸과 맞물려 지방 내수 쇼크의 해가 될 뻔했는데요. 인구 절벽을 인식하고 2017년 대선에 징병, 모병 혼합 비율의 다양한 공약들이 있었고 현재와 같은 형태가 선정되었습니다. 월급의 정상화는 모병제와 징병제의 경제성을 비슷하게 만들어 모병제로의 이양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단원입니다. 저자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졸률을 최대 대졸 일자리로 수로 봅니다. 현재 매년 따라서 26만의 일자리가 잉여되고 있고 완전 고용 시기는 2020년이 아니라 이 과잉 학력 세대의 일자리 해소가 된 이후에야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산업 분야는 20대 대상으로 하는 장사는 3040을,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장사는 5060으로 점점 연령대를 높여가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고학력 세대, 인구 절벽 세대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노조들은 고용 안정성을 위해 싸워왔지만 앞으로는 중장년 재취업, 여성 재취업을 위해 고용 유연성을 외쳐야 할 시기가 왔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를 고민해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를 세대 담론으로까지 확장합니다. 농업사회에서는 부가 상향되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자식에 투자할 양이 늘어나서 자식을 조금 낳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위, 아래 세대가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 복지사회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장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택도, 교육도, 복지도, 의료도 다 책임져야 하는 가족복지에 모두가 신물난 상태인데 반대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위기로 국민연금 부담은 늘어나 자녀는 많이 내고 부모는 덜 받게 될 때 사람들은 사회복지 역시 환멸을 낼 것입니다. 저자는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산업화 세대의 민주화 세대를 58개띠, 70개띠라고 부르며 두 세대가 줄어드는 일자리 속에 88만원 세대가 가져야 할 엔트리 잡을 뺏고 있다고 말합니다.
88만원 세대는 앞서 말했듯이 밀레니엄 세대의 일자리를 또 뺏어야 생존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현재 민주화 세대가 여당인 상태에서 다음 정권 교체를 하려면 산업화 세대는 결국 88만원 세대에게 구애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저성장 단원입니다. 산업 분야별 조언은 2권에 더 상세하고 여기서는 맛보기만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게는 1, 2인 가구와 노령화 속에서 소형차를 팔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젊기 때문에 저가차를 팔면 된다고 하는군요. 보험 분야에서는 장년층이 새로운 모델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고 있는 88만원 세대에게 해외 인맥, 신흥국 인맥을 터놓을 것을 당부하며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언어를 터놓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4년제와 영어 능력자는 기본이라는 것이죠. 자녀의 진로 설정은 희소성, 전문성, 안정성이 계속해서 유지되느냐를 보아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의사, 변호사, 교수는 최악의 직업이라고 합니다. 유럽은 중동, 미국은 남미가 있지만 동북아는 어디선가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북방경제, 북한, 만주, 조선족, 연해주, 몽골의 경우에도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어서 통일 및 개방도 기회가 되진 않습니다. 민족주의가 강한 한중일은 다문화 사회가 아닌 멜팅팟 사회로 우리에게 스며들기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신흥국에 가서 일자리를 만들며 우리 또한 거기로 진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가족계획은 산하 제한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남아선호 현상을 발생시켰고요. 96년도 산하 제한을 폐지하고 2005년이 돼서 육아가 거꾸로 저출산의 심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6년 이 저자의 책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직속위가 재구성되고 3차 기본계획이 늘어집니다. 저자는 영국과 캐나다의 선례처럼 가족복지와 사회복지가 균형을 이루기를 요구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도 많은 논란거리인데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인 인간개발지수 HDI 0.9 이후로는 출산율이 반등합니다. 그 이유는 육아의 공공화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여성 취업률은 97%이지만 이는 통계의 함정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안에서만 따지기 때문인데요. 전체 여성 중 고용률은 61% 정도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 육아 때문입니다. 저자는 사회의 다운사이징을 두고 세대 간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산업화 세대는 노후의 연금이 문제고 민주화 세대는 지금 은퇴할 경우 제2직업이 문제며 88만원 세대는 엔트리 직업이 위협받지 않길 바랍니다. 2권의 목차는 1권의 보충 설명과 업종별 조언을 세밀화 했습니다. 1년간 강의를 다니면서 요청이 특히 많았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죠. 저자는 향후 10년의 미래 연표를 그려봅니다. 영유아 시장이 망하고 노인들은 창업바람을 일으키며 대학들은 문을 닫고 지방의 대형마트, 백화점이 소멸합니다. 저자는 소비의 관성을 살피는 도구로 렉서스 다이어그램을 추천합니다. 각 연생이 동시대, 동세대, 동연령별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추적이 가능한 도표이지요. 저자는 한국의 인구 현상 8가지를 선정합니다. 만혼, 비혼에 의한 초저출산으로 2030년 다시 한번 인구 절벽이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정규직이 소멸하고 재직기간이 감소하고 비혼자가 상수로 있음으로써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부터의 유입은로써 일본의 전례를 따라 무인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인들에겐 고달픈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은퇴는 없어졌고 임금은 깎이고 창업하라고 부추기며 1, 2인 가구의 절대 다수가 될 텐데 고독하며 늘어진 수명의 의료비는 급증할 것입니다.
업종별 전망은 간단히만 소개하겠습니다. 숙박 분야는 고급화민 테마를 다양하게 할 것을 권하고, 백화점, 카페 등은 오히려 저가화로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용 분야는 미용보다 중년 분야의 피부 케어로 넘어가고 아직 블루오션인 남성을 구애하라고 합니다. 금융 분야에서 연기금이 더 이상 큰 손이 아니게 됨으로써 창업, 의료, 싱글 상품들을 팔라고 합니다. ICT 분야는 도시재생, 건강관리, 1인 가구, 농수산업 등 창업 분야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육 분야는 지방 소멸 지역에서 위험한데 프랜차이즈로 묶임으로써 생존해야 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한편으로 자동차, 식품, 주류업계는 도저히 국내에서 한계라서 해외 진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외에도 농협, 축협, 수협이 통합하고 식량 산업에 대한 특목고를 장려하기를 제안합니다. 사교육과 도서 분야 역시 해외 진출을 하라고 제안하지만 국내에 아직 중년 창업 교육, 자기개발 분야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권에서는 가족복지와 사회복지의 균형을 말했고, 그것이 최근엔 공공육아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노후연금과 일자리의 타협이 필요하며, 이것이 최근의 임금 피크와 국민연금 논쟁입니다. 자녀의 진로는 희소성, 전문성, 안전성을 고려하되 신흥국과 식량산업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2권에서는 공채 은퇴가 없어지고 이직 창업이 만연할 사회를 그립니다. 만혼, 비혼으로 인한 저출산으로 유아 교육 도서 시장은 줄어만 갑니다. 지방은 소멸하는데 카페, 마트, 백화점이 생활 공간화를 함으로써 생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까지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